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BMW 코리아 역사상 가장 많은 판매를 국내에서 보여줬던 바로 그 차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한 차예요. 5 시리즈, 그 중에서도 2.0L 디젤 엔진을 넣은 523D입니다. 일전에 이 차가 520D라는 이름으로 팔렸었죠. 숫자를 한 차원 높였어요. 어떤 이유에서 높였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또 부분 변경 상품성 가치를 보여줄지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의 전면부 부분 변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차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디가 바뀌었어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그릴이 일자 통으로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크롬 그릴, 안쪽에는 약간 반무광 재질의 핀을 느낌 있게 넣어 놓았고요. 액티브 셔터 그릴이라고 하죠. 평상시엔 막혀 있지만 이제 빠르게 달리거나 공기에 엔진 열이 빠르게 식힐 때는 열려 있는 이런 액티브 그릴을 기본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옆으로 넘어와서는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 안쪽 구성을 살짝 바꿨는데 6 시리즈 때처럼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근데 확실히 멋있어졌어요. 진짜 이 안쪽 구성을 보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뜯어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범퍼도 나름 바뀌었어요. 이 가운데 굵직한 캐릭터 라인을 넣었는데 이 주간주행등, 니은자 형태의 두 개의 주간주행등 사이랑 아주 잘 통과를 하면서 마치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합니다. 이런 부분 디자인적으로도 꽤 센스 있게 만들었다 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흡입구 모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범퍼의 디자인이 좀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좀 입체적으로 날카롭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제 옆을 보시겠습니다. 솔직히 옆면은 정말 바뀐 게 없어요. 그냥 굵직한 캐릭터 라인, 사이드 미러의 형태라든지 여기에 팬더에 붙은 M 배지, 이런 거 늘 항상 5 시리즈 M 스포츠 패키지에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냥 이 색깔 자체가 너무 이뻐요. 옆은 햇빛에 비쳤을 때 색깔 보는 맛으로 타면 될 것 같습니다. 버니나 그레이라는 컬러고 이번에 새롭게 조합을 한 컬러예요. 5 시리즈에 매칭을 시켰는데 어두운 곳에서 볼 때는 살짝 탁한 크레용 느낌이 나지만 또 이렇게 밝은 곳에서 보면 굉장히 미세한 펄을 많이 집어넣어서 약간 금색빛도 돌거든요. 와, 이런 거 그냥 포르쉐에 들어갔으면 또 몇백만 원짜리 옵션이야. 근데 기본입니다. 너무 이뻐요. 진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는 휠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솔직히 디자인은 멋있거든요.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파란색 캘리퍼라든지 뭐 디스크 사이즈도 괜찮고요. 근데 이 18인치 휠이 한 치수만 좀 키워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벤츠의 같은 라이벌 220D는 19인치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조금 미스.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뒤는 어디가 바뀌었다라는 아주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테일램프인데요. 엄청나게 두껍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주변을 블랙 유광으로 감싸서 그런지 존재감이 뛰어납니다. 특히 밤에 봤을 때는 무슨 막 눈 부릅뜨고 주변 시선을 압도하는 존재를 뿜어내기도 하죠. 범퍼 같은 경우도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는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었다면 요 가운데에 살짝 굵게 테두리, 캐릭터 라인을 좀 그려 넣어서 한층 더 각지고 무언가 좀 근육질 넘치는 차라는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투톤 컬러로 되어 있고 M 스포츠 패키지라서 요 안쪽에 듀얼 배기 파이프 역시 페이크 아니에요. 전부 다 뚫려 있습니다. 심지어 통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고 520D 아니죠. 523D 숫자 올렸고요. 네, 신형 5 시리즈의 전체적인 외관, 부분 변경 E클래스랑 많이 비교를 하시죠. E클래스에 비해서 뭐 이렇게 바뀐 게 없어 라고 많이 불평을 또 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딱 우리가 아는 부분 변경의 정석, 필요한 만큼만 조금만 뜯어 고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각 요소 조금 바뀌었지만 각 요소들의 변화는 상당히 큼직하게 인상적이게 포인트를 넣어서 그래도 나름 신형인 듯한 티를 잘 냈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형 5 시리즈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익숙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크게 바뀌었거나 구성을 틀지는 않았어요. 역시 부분 변경다운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부분이 화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커졌고요. 그래서 보는 맛이 나요. 그리고 BMW의 이 아이드라이브 시스템은 이제는 뭐
완벽에 가까워졌다, 크게 불편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내비게이션조차 우리나라 지형 설정에 맞춰서 최적화된 데이터 맵을 구현하기 때문에 검색을 하거나 이제 뭐 수입차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 정말 별로다라는 거는 옛말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편하고, 특히 검색을 해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확실히 순정 내비게이션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를 전부 다 무선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가장 최신의 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죠. 구현을 했을 때 화면에 가득 채워지고 또 선명하게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타사 라이벌이 뭐 한 반쪽만 되고, 이쪽에는 뭐 자체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구현 이런 거 없어요. 속 시원하게 큼직하게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BMW 누르면 바로 또 넘어가게 되죠. 풀 디지털 계기판은 여전히 같은 그 모양으로 갖고 있고, 스티어링 휠 역시 크게 바뀐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523D 같은 경우는 패들 시프트가 없어요. 이런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공조장치 버튼이라든지 센터 터널 전부 다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유광 블랙 패널을 조금 더 많이 사용했다 라는 점이 신형의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죠. 상품 구성 면에서도 저는 만족스러워요. 예전 520D 시절과 비교하면 말이죠. 일단 통풍 시트, 조수석, 운전석 다 3단계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구나.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라든지 컵홀더 당연히 있는데, 솔직히 여기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생각보다 뭐 요즘 좀 큰 핸드폰들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네요. 아무래도 이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소재라든지 마감 퀄리티는 뭐 크게 부족하고 흠 잡을 곳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형으로 오면서 이 대시보드도 가죽으로 마감을 했고요. 스티치의 형상 패턴이라든지 훌륭해요. 솔직히 제가 일전에 탔던 차가 모델 Y여서 그런지 더할 나위 없이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네요. 이외에 메모리 시트, 다양한 색감의 무드등, 간접 조명보다는 이렇게 면발광 아주 직접적인 조명으로 넣어서 좀 선명함을 더했고, 시트의 형상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 시리즈 BMW의 고급스러움을 잘 보여주는 실내입니다. 네, 2열에 들어왔거든요. 5 시리즈, 특히 패밀리 세단을 중요시하는 차답게 2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상품성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엉덩이가 닿는 이 면적이 정말 넓어요.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확실히 넓기 때문에 되게 두툼하게 안락하게 감싸고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 면적이 넓어서 상대적으로 좀 실내 공간이 좁아 보이게 느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앉았을 때 좁거나 답답하지는 않아요. 예. 그다음에 썬루프 크기는 딱 그냥 평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크다고는 말할 수 없겠네요. 오히려 이쪽에 별도의 뭐 조명을 달아 놓았는데 생각보다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게 특징으로 보입니다. 수납함을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겠지? 2개가 있고요. 딱 2개가 마련되어져 있고, 원래 여기 열리는데 523D는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스키스루도 없습니다. 대신 이 도어 쪽에 꽤 깊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나름 격벽도 쳐져 있어서 컵홀더 역할을 더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안쪽도 부직포로 마감을 해 놓아서 달그락달그락 거리거나 좀 잡소리가 나지도 않는 게 특징입니다. 요런 섬세한 마감 BMW 너무 좋아요. 이 차는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가운데 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중앙에 사람이 앉는 거는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 있는 편의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송풍구라든지 각각 한 개씩 마련되어져 있는 열선 시트 버튼, 무언가 이게 깊이가 이 아래쪽 좀 깊다. 요 아래쪽은 좀 깊네. 별도의 수납 공간. USB 포트는 C타입으로 2개가 마련이 되어져 있고, 소켓도 하나 있네요. 요 정도의 편의 공간을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필러에 옷걸이도 하나 있네요. 자, 뒷좌석을 나와서 523D 트렁크 확인해 드릴게요. 전동식 트렁크를 쫙 열면, 뭐야 이거. 블랙박스를 좀 치우고, 한번 보이시나요? 요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작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네모 반듯하게 우리가 딱 생각할 정도의 트렁크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양쪽이 그래도 홈이 좀 파여져 있어서 좀 긴 짐을 수납하기에는 좀 나을 것 같은데,
이 아래쪽에 무언가 단을 열어서 추가의 공간이 있고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이게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부분변경 신형 5 시리즈 523D 이제 주행을 하기에 앞서서 신형다운 기능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주차 보조 장치입니다. 주차 보조 장치 많죠. 뭐 알아서 주차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요즘 참 많아요. 이 차는 무려 후진을 보조해 줍니다. 내가 왔던 길을 그대로 학습해서 뒤로 돌아가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주행을 해요. 하다가 막 이렇게 돌고 뭐 아니면 약간 S자로 이렇게 갔다가 골목길이라고 우리 가정을 해보자고요. 앞에 차가 왔네? 아, 나 운전을 잘 못하는데 사이드미러 보는 것도 좀 어렵고 이러면 후진 버튼을 누르고 이거 후진 보조 장치 이거 한 번만 딱 누르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왔던 길을 학습해서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여기 보이시나요? 약간 형광 초록 색깔 램프에 불도 들어와요. 와우,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렇게 그대로 빼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용법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되거든요. 그것도 너무 편하고 실제로 진짜 우리가 막다른 골목길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의지할 무언가가 필요할 때 그래도 얘 하나 누르면 정확히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또 희망도 품어보게 되네요. 참고로 523D 이 후진 보조장치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용해도 재밌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램프에 불 들어오죠. 바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23D 같은 경우는 직렬 4기통 2.0L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터보도 얹었죠. 그 결과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40.8kg/m를 발휘합니다. 이 정도 수치 솔직히 기존 5 시리즈와 비교해도 똑같은 숫자이고요. 이급의 차들이 다 190마력, 40.8토크의 정형화된 수치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좀 재미없고 그냥 평범한 우리가 아는 디젤차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523D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었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 엔진이랑 바로 옆쪽에 전기 모터 그리고 이 배터리를 탑재해 전기 에너지 양을 좀 끌어올려서 좀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아니지만 뭐랄까 약간 진짜 내연기관에서 아쉬웠던 부분 조금 더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을 전기 에너지가 충당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거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었다는데 실제로 내가 운전하면서 도움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괜히 수리할 때 더 뭐 값이나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 결과는 운전을 해서 시동 버튼을 누르고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으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선은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이어나갈 때, 뭐 신호대기 상태에서 초록불이 돼서 앞으로 나갈 때 그런 과정에서 이 엔진 스타트 앤 스톱 시스템이 붙이고 떼는 이 과정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아주 매끈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젤차는 이렇게 신호대기 때 조용하다가 초록불 돼서 이제 가속 페달을 딱 밟으면 막 부다다닥 걸리면서 진동과 이 소음을 또 들리게 해주잖아요. 근데 523D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얘가 언제 시동이 꺼졌고 언제 걸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매끈하게 이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주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고 주행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주행을 이렇게 평상시 이어나갈 때 전기 에너지가 주는 힘을 오롯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약 11마력 정도를 더 보충을 해줘요. 급하게 추월 가속이라든지 가속 페달을 세게 밟을 때 알아서 판단을 해서 조금 더 부스트 압력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스트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11마력의 힘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 특히 제가속에 들어가고 추월 가속을 하고 그 순간 찰나를 끊김없이 지연 현상 없이 전기의 힘이 보태주면서 굉장히 매끈하게 시원스럽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덜덜거리는 디젤차의 감성이 완전히 뭐 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예요. 기대 이상. 저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들어갔다고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코스팅 모드로 들어갑니다. 중립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뭐 100km 정속 주행, 고속도로에서 약간 내리막길 같은 데 갈 때 가장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타력 주행을 최대한 효율 입장에서 바라보고 뽑아내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타력 주행까지 기분 좋게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또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제동력을 쫙 한다고 했을 때 이 차도 물론 회생 제동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처럼 막 강하게 막 엔진 브레이크가 갑자기 확 걸리거나 이래서 이질감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회생 제동에 걸리는 양 자체도 극히 적을 뿐더러 그 걸리는 폭도 매끄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도 일반 내연기관 차와 크게 뭐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제동 감각도 매끄럽게 너무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말 차가 멈춘다, 빨간불이 앞에 와서 멈춘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속도를,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낮추면 알아서 시동이 꺼집니다. 예전 디젤차 그리고 가솔린차, 특히 이 엔진 스타트 앤 스톱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들의 경우 완전히 차가 정지를 했을 때 시속 0의 킬로미터에 놓았을 때 꺼지죠. 근데 이 차는 15km 아래만 되면 알아서 시동이 꺼져요. 그래서 그냥 시동 안 걸린 상태로 타력으로만 속도를 줄이게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물론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15km 이하만 되면 무조건 꺼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그냥 일정한 주행이 계속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이 친구가 학습을 하고 가속 페달에 힘을 가지고 가게 되면 15km 이하에서도 시동이 걸리고 주행을 할 수 있게끔 해요. 근데 가장 큰 이점을 어디에서 받느냐, 저는 이런 쇼핑몰이라든지 주차장에서 정말 뛰어난 만족을 보여줬거든요. 그곳에서는 15km 이하 이상으로 운전을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아래쪽으로 속도를 내리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틈틈이 15km 아래만 되면 시동을 알아서 꺼서 타력으로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무슨 전기차도 아니고 말이죠. 너무 좋았고, 아무래도 이 자동차는 처음 출발하거나 멈출 때 연료 소모가 많은 편이긴 한데, 그런 점을 착안해서 이런 미세한 구간에서 최대한 효율을 높이려는 BMW의 노력, 그 흔적을 여실히 찾아볼 수가 있었고, 처음 주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 시속 0km에 놓을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낸다. 그리고 그 과정이 무척이나 자연스럽다 라는 게 이 차가 가진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심지어 디젤차에 매칭을 해 놓으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디젤차에 대한 편견을 잊기에도 좋았고요. 디젤차가 갖고 있는 단점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차가 523D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기 에너지가 주는 가속에서의 감각, 그리고 이 브레이크 15km 아래에서의 매끈하게 제로로 딱 만들어 버리는 엔진이 구동하는 움직임을 말이죠.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520 가솔린보다 훨씬 좋아요. 네. 지금 그냥 단순히 얘 엄청 빨아주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운전해 보니까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젤의 떨림, 진동, 소음이 거의 느낄 수 없고, 오히려 가솔린보다도 전기 에너지가 주는 매끄러운 힘이 좋아서 520 일반 4기통 2.0 가솔린보다도 얘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진짜 이런 부분은 참 만족스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523D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승차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는 뭐 M 패키지를 넣었기 때문에 M 서스펜션이 또 들어가 있어서 좀 더 탄탄하게 세팅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컴포트 모드에 놓았는데도 승차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일차 특유의 좀 딱딱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탄탄해요. 단단해요. 단단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아무튼 승차감이라는 부분이 그래도 좀 요철을 만나거나 좀 했을 때 컴포트 모드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유하게 좀 해줘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하고, 반대로 뭐 ZF 8단 변속기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미친 변속기예요. 기가 막힙니다. 최적의 변속 타이밍을 맞춰서 기분 좋게 운전자에게 좋은 경쾌한 드라이빙 감을 전달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ZF 8단 변속기 얘기도 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냥 제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패들 시프트가 없어요. 523T는 패들 시프트가 없습니다. 요렇게 능구렁이 같이 두꺼운 림과 기가 막힌 디자인의 M이라는 배지도 붙어있는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패들 시프트가 없다? 이거는 좀 반칙이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분 변경 신형 5 시리즈의 또 하나의 특징, 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반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알아서 조절해 주는 건 기본이고요. 차간거리도 기본이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계기판이에요. 이 계기판의 그래픽으로 실시간으로 어떤 차가 내 주변에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트럭인지, 승용차인지 알려주죠. 테슬라 오토파일럿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픽이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고, 정확성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맞춰 놓고 자연스럽게 주행을 이어나가면 굉장히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속도로도 아니고 지금 약간 고속화 도로에서 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현율이 100%거든요. 브레이크를 이어나가는 모습 좋고요. 최종적으로 시속 제로가 될 때까지 차가 서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좋은 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을 끝까지 안 잡는다? 그러면 여기에 노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깜빡깜빡 거리고요. 그럼에도 안 잡는다? 그러면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꼭 잡아야 될 것 같죠. 이런 부분도 마음에 들고, 지금 바로 옆에 공사 이제 바리게이트 같은 게 여러 개 좀 있고 불규칙한 도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 너무 잘 잡고 주행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형 5 시리즈 일단 기본으로 탑재를 했기 때문에 요즘 가장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핫한 구성이잖아요. 반자율주행 시스템, 이런 거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비, 제가 지금 입에 거품이 물 정도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너무 잘 넣었다, 그래서 효율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환경부가 측정한 공인 연비도 15km가 넘어요. 이런 디젤 차에서 15km대 연비를 보여준다. 웬만한 하이브리드 차와 견줘도 손색이 없고요. 실연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트랙 컴퓨터상 연비, 공인 연비보다 훨씬 높게 찍혀 있고요.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도 기가 막혀요. 20km대 앞에 숫자 2는 그냥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젤차가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디젤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연비잖아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5배에서 2배는 더 만족스러운 효율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한번 살펴보면, 이 523D 같은 경우는 럭셔리와 M 스포츠 패키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격은 7천만원 초반부터 7,500만원 정도 선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한 7,500 정도 되겠네요. 520D와 비교해서, 예전 5 시리즈와 비교해서 가격대가 좀 올라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기술 그리고 기능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막 껑충한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통풍 시트라든지 화면도 커졌고, BMW 디지털 키, 후진 주차 보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 반자율주행 시스템 전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가죽 대시보드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꽤 많은 개선점을 이뤄낸 것이 사실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뭐야 왜 이렇게 바뀐 게 없는데 가격이 올랐어 라고 판단하는 소비자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차를 굴리면서 사용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이 큰 부품, 기능들 위주로 개선을 해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선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면에서도 그렇게 너무하네 라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523D 총평 그리고 종합을 해보자면, 옛날에는 520D 가장 좀 싼 맛에 살 수 있는 BMW, 나도 이제 좀 BMW 좀 타보자 라고 해서 샀던 차라면, 523D 이 차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만든 BMW 디젤 세단이 나왔다, 패밀리 세단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핵심에는 역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게 정말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크네요. 저도 늘 다양한 차를 타면서 요즘 아우디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넣잖아요. 그래서 기사도 쓰지만 이게 넣어서 그래서 뭐가 좋아졌다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차를 타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디젤 차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완벽히 잊어버렸고요. 가솔린 차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정말 이 전기에너지의 이 전동화가 빠르게 올 것 같다라는 두려움도 들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연기관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523D 제대로 만든 BMW 디젤 세단, 패밀리 세단, 그리고 이 명실상부 베스트셀링 세단이기도 하죠. 5 시리즈가 갖고 있는 이 전체적인 크기, 그 다음에 편의성, 거주 공간의 쾌적성, 다양한 부분에서 이점을 잘 보인다. 효율 덤으로 챙겨 가세요. 이런 부분 참 만족스러운 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네, 진짜 좋습니다. 지금까지 BM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